안녕하세요. 유한건강생활 데이터 분석 담당 김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신성진 교수님 요청으로 파워 BI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좀 더 친숙한 엑셀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쿠폰 프로모션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샘플 데이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뉴오리진은 자사몰과 오프라인 매장 두 개의 직영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몰과 매장 데이터로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고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옴니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옴니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칭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트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담긴 범위가 있어요. 하나의 표처럼 보이시죠? 이것을 바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시트마다 하나의 테이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를 기준으로 보시면 A, B, C, D, E 이렇게 알파벳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을 컬럼 또는 열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컬럼에는 같은 속성의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품명의 속성에 대한 값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소분류는 소분류에 해당하는 속성 값들이, 중분류는 중분류에 해당하는 속성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로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행 또는 열이라고 합니다. 가로로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를 행 또는 로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트 4개를 가지고 왔는데 상품 마스터, 회원 마스터, 매장 마스터, 거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품 마스터는 진열대와 같은데요. 상품 하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똑같은 상품 코드가 2개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존재했습니다. 회원 마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회원 번호에 한 명의 회원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번 회원이 가입은 언제 했는지, 어디서 가입했는지, 어떻게, 어떤 레벨로 등급으로 가입을 했는지, 남자인지, 연령대는 얼마인지, 주소지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장 마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 마스터는 매장 코드를 기준으로 이 매장에 대한 매장명, 매장의 위치, 점장명, 매장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 데이터는 말 그대로 고객의 결제 정보가 담긴 데이터인데요. 지난번에 포스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의 영수증에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라인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데이터도 보시면은 만약에 윤셀이라는 고객이 자사몰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사몰에 로그인을 해서 2019년 12월 31일자로 로그인을 했고요. 그리고 상품을 한 3개 정도 담았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하나, 둘 이렇게 담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구매 수량이 1개, 2개, 2개 그리고 매출 구매 금액이 3,000원, 5,000원, 7,000원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결제를 했다고 보면요. 결제를 하니 하나의 주문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주문 정보가 100001이라는 번호가 생성이 되면은 같은 주문 정보가 뿌려집니다. 바로 이 정보가 거래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대리 고객 외에도 다른 고객들이 주문을 하겠죠. 그 정보들이 모여있는 데이터가 바로 거래 데이터입니다.
이 거래 데이터로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이 상품 코드는 있는데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없습니다. 상품 정보는 바로 상품 마스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거래 데이터를 끌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VLOOKUP으로 한번 불러오죠. VLOOKUP이라는 함수를 한번 써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이 기준이 되는 키값을 가지고 다른 테이블 또는 다른 위치에 있는 데이터 해당하는 이 키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 코드를 가지고 이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품명을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래 데이터에서 상품 코드를 클릭을 했는데요. 이제 거래 데이터라는 시트명이 생기고 D2가 생기죠. 이 D는 아까 말씀드린 컬럼의 네임입니다. 컬럼 값이고요. 그리고 2는 행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D2 위치에 있는 이 셀에 있는 셀이라고 하죠. 이 셀에 있는 키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불러와라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저는 절대참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절대참조를 D 앞에 넣어주면은 D 값은 옆으로 이 데이터를 이 함수를 옆으로 옮겨도 D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콤마를 하고 그리고 상품 마스터에 가니까 이제 범위가 있는데요. 보통은 범위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데이터가 추가가 될 경우 164행에 165행에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 하나씩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서 컬럼 값을 그대로 선택을 해서 컬럼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F4를 누르면 절대참조가 지정이 됩니다.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주고 일단은 대분류부터 가지고 올 건데요. 그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하고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게끔 가지고 올 거예요. 상품 코드와 거래 데이터에 있는 상품 코드와 그리고 상품 마스터에 있는 상품 코드가 정확히 일치할 경우에 가지고 와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는 false 값으로 되어 있는데 0으로 들어갑니다. false는 0이고 true는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이 완성이 됐고요. 엔터를 쳐주면 이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대분류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품명을 여기다가 제목을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끌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은 값들이 채워지는데 이 컬럼 값을 아까 중분류는 세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3으로 집어넣고 소분류는 네 번째 있는 값이기 때문에 4로 집어넣고 상품명은 5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아래 행으로 끌어주면은 보시면 이 상품 코드 D3에 있는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값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제 행이 움직였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참조와 상대참조 때문인데요. 이 D 값의 경우에는 컬럼 값은 절대참조로 고정을 시켰고 그리고 행의 값은 이 3의 값은 절대참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 않아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절대참조를 지정을 해준다면 똑같은 값이 들어가겠죠. 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아무리 행을 움직여도 아무리
위치를 움직여도 D3에 있는 값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끌어와서 거래 데이터로 합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상품 코드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또 회원 번호에 있는 데이터, 회원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도 거래 데이터로 가져와야 되고 매장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도 거래 데이터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하나의 시트,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엑셀이 무거워져서 데이터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23,000행밖에 없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라서 23,000행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앞으로 복잡한 함수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앞으로 복잡한 함수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엑셀로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값으로 붙여넣게 됩니다. 값으로 붙여놔서 함수를 없애고 이렇게 이 값이 들어가게끔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조금 더 문제가 있죠. 만약에 상품명을 바꿨어요. 이 A899004라는 맘앤베이비 멤버십이라는 상품명이 변경이 됩니다. 이걸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에 있는 값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제 거래 데이터도 바꿔줘야 되죠. 이 거래 데이터도 똑같이 상품명 변경으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 하나의 거래 데이터의 모든 정보들을 불러오는 것은 지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 파워 BI에서 보셨던 그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이 4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파워 피벗이라는 기능을 쓰게 될 건데요. 파워 피벗을 저는 미리 깔아놨지만 여러분의 컴퓨터의 엑셀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리본 메뉴에 파워 피벗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추가 기능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아래쪽에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에서 화살표 아래로 내리시고 추가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가 기능을 이동을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추가 기능이라고 팝업 창이 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피벗 for 엑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리본 메뉴에 파워 피벗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파워 피벗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파워 피벗에 상품 마스터를 클릭을 하시고 이 시트를 파워 피벗에서 모델로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데이터 모델에 추가라고 누르시면요. 테이블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라고 뜹니다. 알아서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머리글 포함이라는 곳에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꼭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 피벗
모델에 추가가 된 것이 보이시죠? 여기 맨 아래에 시트명을 보시면 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품 마스터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 작업을 4번 하시면 돼요. 다시 X를 누르시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아까는 표가 없었는데 이제는 표가 생겼죠? 이게 바로 데이터 모델에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회원 마스터도 똑같이 해볼게요. 파워 피벗에 들어가서 데이터 모델에 추가를 클릭을 하면 알아서 범위가 지정이 되고 머리글 포함이라는 것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표 2라고 이제 뜨게 됩니다. 표 2를 회원 마스터라고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매장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파워 피벗 데이터 모델에 추가 머리글 포함 확인하시고 표 3을 매장 마스터라고 바꿔볼게요. 한 번 더 거래 데이터로 들어가서 파워 피벗 데이터 모델에 추가 머리글 포함 확인하고 거래 데이터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모델에 추가를 시켰는데 이거를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홈에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다이어그램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들이 하나씩 생성이 되어 있죠. 매장 마스터, 거래 데이터, 회원 마스터, 상품 마스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테이블을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거래 데이터에 있는 상품 코드와 상품 마스터에 있는 상품 코드를 연결을 시켜줄 건데 상품 코드를 클릭하시고 바로 쭉 끌어서 상품 코드에 거래 데이터의 상품 코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알아서 관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회원번호 마찬가지고요. 회원번호를 클릭하시고 쭉 끌어서 거래 데이터 회원번호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매장 마스터에 있는 매장 코드와 거래 데이터에 있는 매장 코드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1대 다의 관계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생성이 되었으면 그대로 이제 X 닫기를 눌러서 다시 시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새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삽입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표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 통합 문서의 데이터 모델 사용이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에 위치를 하게 되면 확인을 누르면 아까 추가한 4개의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한번 활용해서 하나만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마스터에 있는 회원 구분을 행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행에다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각각의 다른 테이블이지만 하나처럼 한 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을 값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회원 등급별로 매출이 얼마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피벗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고객에게 쿠폰 프로모션을 시행해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쿠폰을 만들어서 모든 고객에게 보낸다면 담당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일이겠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패한 프로모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비용 대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모션인데 고객이 쿠폰을 받았을 때 그 쿠폰에 모두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고객이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고객에게 같은 쿠폰을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겠죠. 또한 고객 입장에서도 이미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피로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보내는 쿠폰에 대해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무슨 쿠폰을 보낼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객에게 무슨 쿠폰을 보낼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고객의 세그먼트를 잘 나눠줘서 관심 있는 또는 몰랐던 부분에 대해 쿠폰을 보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쿠폰 프로모션의 성공 요인이 바로 고객의 세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그룹을 잘 나누어서 그 고객 그룹이 관심 있어 하는 쿠폰을 적절하게 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객의 세그먼트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급이나 회원 등급, 그리고 성별과 연령, 구매 패턴, 구매하는 상품군, 로열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번 구매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뉴오리진은 자사몰과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사몰만 이용하는 고객도 있고 매장만 이용하는 고객도 있는데요. 또는 자사몰과 매장 둘 다 이용하는 고객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옴니채널 이용 고객의 구매 금액은 단일 채널 이용 고객의 구매 금액보다 높을 것이다. 즉, 옴니채널 이용 고객은 단일 채널 이용 고객보다 구매 금액의 측면에 있어서는 가치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쇼핑몰만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매장에 커피 쿠폰을 보내서 매장을 경험하게끔 해주고 매장만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쇼핑몰 주문할 때 할인 쿠폰을 보내면서 쇼핑몰로 유입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채널의 이용 고객을 옴니 채널의 이용 고객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목표로 쿠폰 프로모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해서 옴니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과 단일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행에 회원 구분 1, 2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필드를 제거를 하시고 회원별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회원 번호별로 매출액이 나오죠. 이 매출액을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데이터를 보시면은 구매 경로가 있습니다. 구매 경로를 열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 사람이 어디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옆에다가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고객이 옴니로 이용을 했는지 또는 매장이나 자사몰에서만 구매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그를 달아줄 건데요. 옴니 이용 여부라고 해서 컬럼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f 함수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60번 회원같이 매장과 자사몰 둘 다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옴니 이용 고객이겠고 매장에만 금액이 있다면 매장 이용 고객 그리고 자사몰에만 구매 금액이 있다면 자사몰 이용 고객일 것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써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조건이 들어가겠죠? 매장과 자사몰 둘 다 이용한 고객에서는
매장 금액도 0이 아니고 자사몰 금액도 0이 아니면 옴니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데이터 중에서 만약 매장이 0이 아니다. 매장의 구매 금액이 0이 아니면 당연히 매장만 이용하는 고객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사몰만 이용하는 고객일 것입니다.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옴니 이용 여부에 자사몰 옴니 매장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자사몰 옴니 매장 이용 고객의 평균 구매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범위를 지정을 하고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또는 범위 선택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바로 옆에다 두도록 할게요. 옴니 이용 여부가 이제 행으로 들어가고 총 합계를 값에 넣게 되면은 합계가 나오겠죠. 이 합계를 각 필드 설정으로 클릭한 다음에 평균 값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장, 옴니, 자사몰, 구매 고객의 이제 평균 구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옴니는 50만원이고 자사몰 이용하는 고객의 평균 구매 금액은 11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장은 23만원입니다. 그래서 옴니 이용 고객은 매장 이용 고객보다 2.14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옴니 이용 고객은 자사몰 이용 고객보다 4.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가설로 돌아가서 이 가설이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쇼핑몰만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커피 쿠폰과 그리고 매장만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쇼핑몰 할인 쿠폰을 보낼 건데요. 자, 그래서 매장과 자사몰을만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려고 하는데 한번 대상자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몇 명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행 레이블이 이제 회원번호죠. 행 레이블을 이렇게 값으로 넣고 값 필드 설정해서 개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명인지 나오겠죠? 보시면은 매장 이용 고객이 1000명이고 자사몰 이용 고객이 8000명입니다. 그럼 이 고객들에게 전부 쿠폰을 보내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금액이 별로 1000명과 8000명은 금액이 별로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8000명 같은 경우에는 SMS 메시지 하나당 70원이라고 쳤을 때 56만원 정도이고 1000명이면은 한 7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원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로 최대한 많은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매장에서도 그리고 자사몰 이용 고객에서도 한 번씩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를 한번 다시 찾아볼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왜 자사몰을 이용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제가 예상하는 이유로는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자사몰이 있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사몰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면은 온라인이 조금 미숙한, 온라인을 접하기가 어려운 고객들은 나이가 조금 있는 고객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를 보고 이 연령대가 아무리 메시지를 쿠폰을 보내도 온라인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은 미리 제외를 해주는 게 좋겠죠. 고객 입장에서도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사몰 이용하는 고객들이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같습니다. 첫 번째, 몰라서. 두 번째는 어려워서일 수가 있겠죠. 자사몰 이용하는 고객들은 왜 매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러면은 매장 마스터를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 매장은 거의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라든지 지방에 있는 거는 부산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무리 커피 쿠폰을 보낸다고 해도 매장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에 사는 고객들은 제외를 하고 다시 리스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추가로 가져와야 될까요? 바로 연령과 고객의 주소지일 겁니다.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을 다시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열로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큼 3개만 이렇게 해볼게요. 세 열만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끌어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삽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회원 마스터에서 연령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소도 한번 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디자인에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원 번호에서 연령에서 주소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삽입을 해주고 연령, 주소지를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값으로 붙여 넣을게요. 자, 여기서 실제로 매장 옴니 자사몰의 이용 평균 연령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추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 피벗 테이블에 추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새로 고침을 해도 이 컬럼들이 추가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잘라내기를 누르고 이 안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L과 M 사이에 한번 잘라낸 셀 삽입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령과 주소지가 추가가 되죠. 이 연령을 한번 값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평균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들의 연령대, 평균 연령대가 나왔는데요. 매장의 경우에는 46세로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옴니의 경우에는 44세, 그리고 자사몰의 경우에는 가장 젊은 39세입니다. 평균 연령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장에는 높은 연령대의 매장만 이용하는 고객은 높은 연령대인 경우가 많아서 자사몰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그 가설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실제로 매장과 자사몰만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대상을 선별해서 할인 쿠폰이나 커피 쿠폰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온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할인 쿠폰을 보내고 싶고요. 자사몰만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우리의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매장 커피 쿠폰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할인 쿠폰을 보낼 대상 중에서는 매장만 이용하면서 온라인 접근이 어렵지 않은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내려고 하고요. 매장 커피 쿠폰은 아무래도 매장을 접하기가 쉬워야 되니까 자사몰만 이용하면서도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또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지만 매장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쿠폰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매장 마스터를 보시면은 거의 매장들이 서울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고객들은 특별히 주소지가 근처가 아니어도 다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히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객들에게는 모두 보낼 거고요. 대신 조금 인천, 경기 지역이나 어떤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장 주소와 동일한 부산광역시 남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고객들에게만 한번 쿠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셀을 컬럼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다가 온라인 할인 쿠폰의 대상과 매장 커피 쿠폰의 대상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 커피 쿠폰의 경우에는 조건이 한 3개가 있어요. 자사몰을 이용하면서도 주소지가 서울이거나 주소지가 매장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첩 함수로도 모두 적을 수는 있지만 조금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지가 대상인 경우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온라인 할인 쿠폰은 2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if 함수로 걸고 and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옴니 이용 여부가 매장이면서 연령대가 50세 미만인 경우는 대상으로 표시하고 아닌 경우는 빈 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대상인 고객들이 이제 표시가 되었고요. 주소지가 대상인 경우를 따로 표시를 해볼게요.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함수가 복잡해집니다. 주소지가 대상인 경우는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소지를 그냥 가지고 오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왼쪽부터 두 번째 글자까지는 서울이라면 여기 그대로 가지고 오고 만약에 아니라면 브이룹법으로 이 매장 마스터에 있는 주소들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트 함수를 걸어서 이게 서울이면
그대로 주소지를 가지고 올 거고요. 아니라면 VLOOKUP을 걸어서 이 매장 주소지가 동일한지 아닌지, 동일한 주소가 있는지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인 경우에는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서울이 아닌 경우, 근데 경기도 화성시에는 매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났죠. 그래서 바깥에 if error라는 함수를 걸어줄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나면 이렇게 NA 값처럼 에러가 나면 빈 셀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함수를 한 번 더 걸어줄 거예요. 밑으로 내리면 이제 빈 셀은 에러가 난 구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매장 커피 쿠폰의 대상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 겁니다. if를 걸어서 자사물만 이용하면서 AND 조건을 걸어냈죠. 자사물만 이용하면서 주소지가 대상인 경우가 에러가 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이 될 거고요. 아닌 경우는 표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건을 걸 수가 있겠죠. 자사물 구매 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매장도 마찬가지로 매장 구매 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온라인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걸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들은 현업의 마케터들이 직접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상이 몇 명이 있는지 645명이네요. 원래는 1000명이었는데 대상인 사람들은 645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8000명이 있었는데 매장 커피 쿠폰 발행 대상은 2888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45명, 2888명, 총 3500명한테 한번 쿠폰을 보내볼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645명 중 몇 명이 반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며칠 만에 반응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2888명 중 몇 명이 며칠 만에 반응이 있었는지를 한번 트래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미 매장이나 온라인을 알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 매장만 이용한 고객들이 왜 온라인은 이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온라인만 이용한 고객들이 매장을 왜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어떤 고객의 니즈에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비용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프로모션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를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얼마의 예상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645명 그리고 2888명한테 각각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과연 얼마 정도가 반응이 있을까요? 진짜 보수적으로 봐서 10% 정도가 반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353명이 아마 반응을 할 것이다. 한 10% 정도는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 유입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이 구매 금액을 가지고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매장에서의 어떤 고객 한 명당 구매 금액이 23만 원, 그리고 자사몰에서는 고객 한 명당 구매 금액이 11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의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기준을 지금 옴니채널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고객들이 옴니채널 고객으로 변화가 되면은 고객 한 명당 이익이 되는 숫자는 매출액이 각각 27만원 그리고 39만원을 더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추가 매출 효과는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상 효과는 만약 매장에서의 고객, 매장만 이용하는 고객과 자사몰만 이용하는 고객이 약 10% 정도 반응을 했을 때 10% 정도 반응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추가 매출 효과는 각각 1,700만원 그리고 1억 1,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피드백을 한번 끝나고 이제 성과평가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반응이 오지 않았어요. 거의 반응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가설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상을 성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가설을 추가를 해서 이런 고객이 반응이 있을 것 같다. 혹은 반응하지 않았던 고객들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이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쿠폰 프로모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매출이라는 거는 그 쿠폰을 보냈을 때 그 고객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이 쿠폰에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 그룹에게 쿠폰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모두 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또 다른 가설을 세워서 접근하고 시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엑셀이든 파워비아이든 R, 파이썬, 태블로든 모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툴이 조금 서툴고 함수를 잘 못 다룬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목적만 명확히 알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답을 찾아가면서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 없는 분석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하는 활동이 또는 분석이 회사의 목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